85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다가 거둔 시간입니다. 5월 10일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살아났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붙었습니다. 집을 팔면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입니다. 정부가 그 중과를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칼을 석 달도 안 돼 거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10일 이후에 이미 중과를 맞은 사람들, 그 물건도 완화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급해서 포함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안도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감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같은 날 정부는 다른 세금을 올렸습니다. 파는 세금은 내리고 갖고 있는 세금은 올립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조치가 한 장에 담겼습니다. 왜 그랬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5월 10일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중과가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 안의 주택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의 집이 두 채면 해당됩니다.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더 붙었습니다. 세 채 이상이면 30%포인트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예했던 걸 예정대로 종료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매물이 늘지 않았습니다. 팔면 세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매물 잠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5일이 지났습니다.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2주택자는 지금 20%포인트입니다. 이걸 2027년에는 5%포인트로 낮춥니다. 2028년에는 1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9년에 다시 20%포인트로 돌아갑니다. 3주택 이상은 지금 30%포인트입니다. 2027년에 10%포인트로 내려갑니다. 2028년은 15%포인트입니다. 2029년에는 다시 30%포인트입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못 채우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완화된 세율로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중과제도와 똑같습니다. 세율만 내려주고 공제는 그대로 막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테러가 열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틈이 조금 벌어진 정도입니다. 소급 부분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이후 이미 양도한 물건, 그것도 완화 대상에 소급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칙도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한시 특례 규정을 넣는 방식입니다. 내년에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완화된 세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낸 경우는 다릅니다. 내년 5월 확정 신고 때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돼야 이 절차가 작동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건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안일 뿐입니다. 8월 4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칩니다. 9월 1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갑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숫자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방향을 바꾼 걸까요? 답은 같은 발표문의 다른 쪽에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뼈대는 기준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주택 수로 따졌습니다. 몇 채 가졌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억 원짜리 4채를 가진 사람, 4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 합계는 같은데 앞사람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뒤집힙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이 기준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쪽이 더 냅니다. 여기에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어주 여부입니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 둘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부터 갈립니다. 실거주 2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계산이 다릅니다. 각각 9억 원씩 합쳐서 18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과 같습니다. 단독명의 기준과 섞어서 보면 안 됩니다. 한 채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제액이 5억 원 차이가 납니다. 과세 표준에 만드는 비율도 오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올해 60%인데 2027년에 70%가 됩니다. 여기서 더 가는 쪽이 있습니다.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배상이 두 갈래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입니다. 다만 1주택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면 80%입니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70%로 남는 쪽은 1주택자, 그리고 지방 1, 2주택자입니다. 세율도 오르는데 시점이 다릅니다. 2027년부터 이미 오릅니다. 과세 표준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 1.0%에서 1.3%가 됩니다. 12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도 오릅니다. 1.3%에서 1.5%입니다. 2주택 이하 최고 세율도 움직입니다. 2.7%에서 3.5%가 됩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오릅니다. 2028년에 달라지는 건 세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때부터 주택수 구분이 사라집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같은 세율입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수준이 적용됩니다. 한 채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를 꼭 붙여서 봐야 합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바뀝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지금까지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올해 낸 세액의 150%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 뚜껑이 200%로 올라갑니다.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세금을 계산하는 장치였습니다. 이건 계산이 끝난 뒤에 걸리는 장치입니다. 그걸 느슨하게 푼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올해 보유세가 약 1,81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257만 원이 됩니다. 27%가량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를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정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숫자는 더 커집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올해 상승폭의 절반만 올라도 혼순율이 50%를 넘는 단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27%는 최소치에 가깝습니다. 이제 두 조치가 왜 한 세트인지 보입니다. 갖고 있으면 세금이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팔 때 세금이 크면 팔 수 없습니다. 압력은 올라가는데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준 겁니다. 2027년과 2028년 딱 2년입니다. 다만 구멍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집값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유형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이쪽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올라간 효과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 5,2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유세는 416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면 내년에 411만 원입니다. 소폭이지만 줄어듭니다.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단지도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레미안 4차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앙동구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전용 84제곱미터도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천만 원에서 13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11%에서 12%가량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20억 원 미만 실거주 1주택, 여기가 혜택 구간입니다. 주로 한강벨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초고가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여기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용산구 한남더일 235.31제곱미터를 보겠습니다. 올해 보유세가 7,633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1억 850만 원이 됩니다. 44% 이상 늘어납니다. 2028년에는 1억 4,87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이렇게 됩니다. 한 채이고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입니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드는 쪽입니다. 다시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거주하면 내년 보유세가 2,257만 원입니다. 거주 사실이 없으면 2,812만 원입니다. 차이가 555만 원입니다. 24.6% 더 내는 겁니다. 아까 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그렇습니다. 거주자는 41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거주자는 61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보다 53% 이상 오르는 겁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입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만 다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직장, 학업, 부모 봉양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다주택자입니다. 가장 부담이 커지는 쪽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 전용 84제곱미터,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이 두 채를 가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해 합산 보유세가 4,487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8,100만 원 선이 됩니다. 80% 이상 늘어납니다. 2028년에는 1억 450만 원 선입니다. 이 정도 상승이 가능해진 배경에 상한 조정이 있습니다.
150% 뚜껑이 남아있었다면 여기서 걸렸습니다. 이제 팔 때의 세금을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바뀝니다. 지금은 보유기간으로도 공제받습니다. 앞으로는 거주기간으로 통합됩니다. 최대 80%라는 공제율은 남습니다. 대신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입니다. 2029년부터는 10억 원입니다. 이 개편은 내년에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1년 유예해서 2028년부터 적용합니다. 시장 충격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10년 전 16억 원에 사서 1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5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양도 차익이 38억 9천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팔면 양도세가 2억 4,185만 원입니다. 2028년에 팔면 4억 4,985만 원입니다. 86% 늘어납니다. 2029년에 팔면 9억 4,500만 원 선입니다. 291% 늘어나는 겁니다. 차익은 그대로입니다. 공제 한도만 줄어든 결과입니다. 2년 사이에 세금이 4배 가까이 됩니다. 다만 이건 상위 사례입니다. 차익이 38억 9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모든 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2주택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됩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일 정용 84제곱미터를 보겠습니다. 10년 전 6억 5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10년 거주 후 13억 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팔면 양도세가 2,540만 원 선입니다. 앞으로는 1,680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개편안 아래서 방향이 갈립니다. 차익이 크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차익이 크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고령층을 위한 조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2027년에는 50%를 감면합니다. 한도는 5억 원입니다. 2028년에는 30%이고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 붙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집이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지방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추징됩니다. 수도권 집을 다시 사도 추징입니다. 단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8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월 10일에 중과가 시작됐습니다. 8월 3일에 그걸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가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발표문을 끝까지 읽으면 다릅니다. 보유세는 올라갑니다. 파는 세금은 2년간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2029년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화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몇 채인지를 묻던 세금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짜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지를 묻습니다. 가액과 거주, 이 두 축입니다. 같은 한 채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는 555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마포 84제곱미터는 41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남더일 235제곱미터는 1억 850만원이 됐습니다. 전부 1주택자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낸 세수 추산은 3조 4,430억 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 전체를 합친 숫자입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상계하고 남은 순액입니다. 이 안에서 종부세 몫은 2조 1,815억 원입니다. 누적법으로 보면 숫자가 커집니다. 전체 13조 3천억 원, 종부세만 9조 3천억 원입니다. 남은 건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공시가격입니다. 지금까지 본 숫자는 모두 가정위에 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는 가정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인상을 막아줄 상한도 느슨해졌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입니다. 8월 4일부터 입법 예고가 시작됩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확정이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실거주인지 아닌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몇 채인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이 네 가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개편안이 누구에겐 감세입니다. 누구에겐 몇 배의 증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이 2027년과 2028년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진짜 이야기.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